하락거래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승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매물 쌓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인상될 거라서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그래, 여기까지 인정. 왜? 이사도 못 가니까. 그런데 다주택자 완화는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자꾸 정부 의견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견이 달라요.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게 정부랑 다르게 혼자서만 외로운 싸움으로 반대하고서 저 인간은 말도 안 듣는다, 이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부의 이야기예요.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했으니까 정부가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바꾸죠. 정부 신뢰도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저거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막 미친 법안들 많이 추진했었죠. 뭐 LTV 완화한다느니. 그래서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뭐 LTV 90% 이야기도 나왔죠. 집값 정상화되고 있는데 자꾸 미친 법안 낸다. 저러면 빨라질 것 같아요? 다주택 투기 수요 표심 얻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죠. 정신 나간 짓거리예요. 저 짓거리 때문에 얼마나 표를 많이 잃을 걸 생각을 해야지. 가지고 있기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시 인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소리. 팔기가 왜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도세가 너무 세서요. 3주택 이상이면 75%인데 최대. 근데 이거저거 붙이면 82.5%까지 올라가요. 10억이 올랐는데 1억 7,500밖에 못 벌어서 세금이 너무 비싸서 못 판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자, 1주택이 아니죠? 다주택이죠? 다주택은 차익 남는 거는 그대로 자기가 이득 보는 거죠. 주거의 문제 때문이 아니죠. 이걸 판다고 해서 내가 주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주택인데? 오로지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버는 거죠. 그럼 10억이 올랐는데 1억 7,500밖에 못 버는 게 아니라 1억 7,500이나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걸 왜 완화를 해주고 있냐. 근데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안 나오고 있는데요.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안 나오는데 나오게 만든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집값 하락이에요. 집값 하락. 1억 7,500도 못 먹게 생겼다, 이렇게 될 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 올려도 그전에는 그래도 한 2, 3억씩은 먹었는데 1억 7천 밖에 못 먹게 만들었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않았냐.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더라도 이 이상 벌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다 뭐 다음 정부 되면은 양도세를 완화해주겠지,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데 기대심리를 여당에서 지금 완화해가지고 기대심리를 풀어줘 버리면 누가 내놓겠냐.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했는데도 안 내놓고 계속 버틴다. 아니, 완벽히 완화될 때까지 찡찡대면은 들어주지 않냐. 나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특사로 자꾸 풀어준대요. 그러면은 범죄율이 줄어들겠어요? 일시적 완화를 하면은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또 찡찡댈 거야, 계속. 그럼 완전히 완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투기 수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 나간 거지. 저러면은 싸게 팔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억 올려놓고서 1억 7,500 번다. 양도세 풀어서 한 3억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1억 7,500보단 더 버니까 한 2억 버는 걸로 해서 집값 좀 낮추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3억 되면은 3억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럼 집값 낮출 것 같아요? 절대 안 낮춰요. 집값이 진짜 떨어져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종부세 강화하는 거고 1주택은 대출 강화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 여기서 못 버티고 급매 투매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아, 계속 떨어지네,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손절이 나오는 거다. 급매 투매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해준대. 그러면은 두 채 팔아서 종부세 내야 될 거 한 채만 팔아도 돼. 낮추겠어요, 집값? 생각이 없다. 양도세 낮춰준다고 해서 절대 많이 안 팔아요. 아, 근데 2020년 6월에 많이 팔지 않았냐. 이거 판 거예요? 다 떠넘긴 거예요. 다 증여 대신에 양도로 떠넘겼다. 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최근 6, 7년간 가격 급격히 올랐는데, 그러면은 뭐 3억짜리가 갑자기 한 7, 8억이 됐다. 그러면은 7, 8억 증여세를 내느냐, 아니면은 4,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느냐. 근데 이게 비싸니까 증여로 넘기고 있었는데 일시적 완화해주니까 요걸로 넘긴 거잖아요. 양도세가 1주택 기준으로 가버리니까. 맨날 홍남기 욕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굉장히 얘기 잘한 거예요. 다주택 양도세 완화하면은 더 원하면서 다시 투기 수요 자극될 거고, 그러면은 다시 들어온다. 다주택자 1년 완화한다고 해봅시다. 10년 이상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그 사이에 단타 투기 엄청 들어올걸요? 지금 1억 미만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는 거 봐봐라. 완화해도 거래 비용 부담, 거래 절벽 이어질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과세 기준인 9억에 맞춰진 거래 가격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 완화해야 집값 떨어진다는 인간들이 1주택 완화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집값 올라간대요.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 나오게 해서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여론 만들고 그것에 찬동하고서 여론의 카페 같은 데다 막 글 달고 다니는 인간들 다 다주택자들이다 대부분이. 아니면 선동된 인간들이나. 언론에서 맨날 그런다고 그게 진짜 여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댓글 달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뭐라 그래요 가서.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투기 수요들 들어올 거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카드 해야지 거래 빙하기 벗어났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혀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집이 안 팔려서 집값이 잡히는 건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쏟아져요? 매물이 쏟아지는 대신에 이들이 1억 벌 거 3억 벌고 3억 벌 거 6억 벌고 이런 식으로 제끼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집값 떨어지게 되면 다시 완화책 나오죠. 떨어진 뒤에 나오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차익 가져간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사재기 한다. 눈앞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완벽히 완화하면 투기 수요들 다시 몰려 들어올 거고 예를 들어서 5억밖에 못 벌어가지고 다음에 하락장 끝나고 나서 투기 수요들한테도 조금 더 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왔을 때 5억 가지고 덤벼드는 거랑 10억 차익 챙겨놓고서 짱짱하게 해놓고서 덤벼드는 거랑 그러면 그때는 5채 살 거 10채 사고 이 장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오히려 임기 말인 이번 정부에서 당장 잡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 목표니까 양도세 완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표에 눈 멀어가지고 저딴 법안을 내는 게 말이 되냐. 180석을 주면 뭐예요. 저딴 인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선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이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필요하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잉여주택이 매물로는 많이 나오죠. 매물로는 나오는데 가격을 낮추진 않을 거다. 저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20억이 돼서 10억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 20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양도세 내고 나면 1억 7,500밖에 못 벌죠. 근데 얘가 3억 벌 수 있게 양도세를 낮춘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억짜리를 19억이나 18억에 내놓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놓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증여세 너무 비쌌는데 자녀한테 떠넘기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양도세 낮춰도 똘똘한 채는 끝까지 남기니까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안 낮춰진대잖아요. 똘똘한 채는 서울에 있는 게 똘똘한 채인데 보통 안 낮춰지잖아요. 양도세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맨날 양도세 낮춰야 집값 떨어진다는 인간들이 갑자기 1주택 낮추자마자 다주택 낮출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말변해서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요? 야,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한 10년 살게 생겼는데 내가 5년으로 낮춰주면 자수할게. 5년으로 낮춰주면 자수할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지. 유명한 일입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하락세로 바뀌었어요. 그때 MB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2009년 3월 말 4월 말에 뭐 했어요? 양도세 완화 중과 폐지안 의결하고 법안 통과시켰죠. 그리고 3월 이후부터 다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결국에는 장기 하락세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건데 원래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진 거예요. 양도세 완화는 집값을 올린다. 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했죠. 그래서 집값 잡히지 않았냐. 이거는 이 한시적 배제한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가 비싸서 못 넘기고 있었어. 그런데 부부가 하나 가지고 자녀 1, 자녀 2한테 떠넘겨서 1주택 해놓고 가구수 분할해버렸다. 2020년에 가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리고 버틸 여력이 늘어나니까 안 팔고 버티면서 계속 가격 올린 거잖아요. 요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추진하는 인간들 다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난 다주택이 아닌데 추진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주택 상황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걸 주어용 하는 사람처럼 숨어서 하지 말고 대놓고 얘기해라. 민주당에도 다주택 많잖아요. 내가 양도세 많이 내기 싫으니까 내가 완화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서민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절대 추진 안 한다고 하죠. 추진할 계획 없다. 일부 언론이 국회 일각에서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에 따른 기대한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도 걷어들이겠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니까 지금 나온 매물들 싹 다 집어넣으세요 라고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계획 없습니다. 매물 줄어들면은 이걸 언론에서 부추겨서 이것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딴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으면은 언론의 자격이 없죠. 앞으로 그 언론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더라. 거기다 또 안전진단 완화 제초안주에 이거 풀어달라. 풀어줘야 돼요? 중과세 완화하고 막 다 풀어달래요. 1+1 분양, 두채 분양 받겠다는 건데 왜 풀어줘야 돼요? 공급 기대를 했지만 공급 효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건데.
재건축 역시 지금 공급 부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안 풀어서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 그랬죠. 재건축은 지금 이미 많이 풀려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역대급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갔죠. 그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23년부터 서울에 공급 폭탄 들어오기 시작하죠. 25년부터는 3기 신도시 계획된 그런 공급이 서울에도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22년 1년만 제외하고 앞으로 공급은 계속 엄청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뭐 생겨요? 멸실 늘어나면서 그나마 잡히던 집값도 안 잡힌다. 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MB정부에서 전세가부터 올려버리면서 하락폭을 막은 거다. 더 크게 터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전세가를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멸실이고, 두 번째가 금리죠. 멸실을 하게 되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가 전세 구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늘어난다. 분양 기대감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전세가 살고 있던데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런데 멸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갑자기 살 집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려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미분양 쌓이니까 규제지역 풀어달라는 대구. 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규제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된 다음에 풀어야죠. 미분양 관리지역된 광양 조정지역 해제 요구. 광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양 뭐 많이 들어갔어요? 갭투기. 왜 자꾸 해제 요구해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난 다음에나 요구해라. 적어도 예전에 그 취소했던 지역들 중에서 뭐 부산 같은 데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취소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취소할 요건이라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요만큼 떨어져 놓고서 뭘 취소해. 결론, 양도세 완화, 그리고 재건축 완화, 그 다음에 규제지역 완화. 요 세 가지 완화는 다시 투기 수요를 늘린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투기 수요 싹 빠졌고 실수요도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투기 수요 늘려서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 규제 때문에 시장 왜곡이 된 게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왜곡됐고, 규제 때문에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묶였으니까 시장 왜곡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실수요가 아닌 수요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장 왜곡해서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다. 진짜 힘들게 잡혀가고 있는 집값인데 괜히 자극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야당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